원 프로젝트 1번 문제 해설 영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는 왼쪽에 보시는 논문처럼 실제 2014년도에 다트머스 대학교에서 한 연구진이 발표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설계를 했던 문제고요. 자세한 내용은 본 논문도 참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논문에서 취지는 실제 다트머스 대학교 학생들의 어떤 데이터, 스마트폰을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 수집된 데이터를 가지고 학생들의 이제 멘탈 헬스나 아카데믹 퍼포먼스, 뭐 학점 등이 되겠죠. 그런 것들을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를 알아보는 연구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수집된 데이터를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실제 퍼블릭하게 데이터를 공개하고 있고요. 이런 공개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번 텀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공개된 데이터를 보시면 크게 센싱 데이터, 그리고 EMA 데이터, 그리고 에듀케이션, 서베이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살펴보면요. 일단은 뭐 다음과 같이 실제 데이터를 한 5기가 정도 되는데 다운받으시면 다음과 같이 데이터를 실제 쉽게 다운받으실 수가 있고요. 가까이 살펴보면 일단 센싱 데이터는 저희가 이번 텀 프로젝트에서 사용하진 않았지만 실제 스마트폰을 사용해서 데이터를 수집하였기 때문에 스마트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센싱 데이터들을 실제 수집하였고 그걸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지금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폰 락이라고 해서 스마트폰을 언제 껐다 켰는지, 락을 언제 풀었는지에 대한 정보들도 있고요. 뭐 아니면은 뭐 그 액티비티 인투런스라고 해서 실제 이 사람이 걷고 있는지 뛰고 있는지 눕고 있는지를 그 타임 스탬프에 따라서 제공을 하기도 합니다. 여기서의 타임 스탬프는 유닉스 타임으로서 실제 저희가 보는 시간과 조금 다를 수 있는데요. 뭐 환산을 하면 금방 저희가 아는 시간으로 바뀔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가장 많이 아실 것 같은 게 이제 GPS 데이터도 함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위치에서 어느 정도 머물렀는지 등등을 포함하고 있는 이런 센싱 데이터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프로젝트에서는 사실 이러한 센싱 데이터를 사용하진 않았지만 본 프로젝트에서 사용됐던 스튜던트 라이프 데이터셋은 이러한 센싱 데이터도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 턴 프로젝트에 사용하셨던 EMA 데이터인데요. 이제 EMA 데이터에 대해서 그냥 간략히 설명드리면 이제 그 제가 적은 오버뷰에서도 보셨겠지만 학생들에게 어플을 설치하게 하고 그 설치된 어플에서 팝업 형태로 그때그때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던진 질문에 대해서 학생들이 어떻게 체크하는지랑 그리고 그 체크했을 때 위치 등등 그리고 시간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데이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이런 EMA 데이터를 기반으로 우울증을 예측하는 문제를 진행을 하였고 여기서는 제가 이제 슬립과 소셜 그리고 슬립 소셜 그리고 뭐 등에 대해서 제공을 했고요. 컨택 등에 대해서 제공을 했었고 외에도 막 스트레스 엑서사이즈 등이 있고 그 외에도 이제 다양한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EMA 팝업 형태의 어떤 설문 조사들 그러니까 질문에 대한 대답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걸 다 사용할 수 있었지만 그중에서 이제 우울증과 그래도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된 몇 개들만 간추려서 여러분들께 제공을 하였고 좀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실제 로우 데이터를 다운받으셔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듀케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본 프로젝트와 크게 연관이 없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서베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참여했던 학생들에게 학기가 시작했을 때 한 번, 그리고 학기가 끝났을 때 한 번, 총 두 번의 서베이를 진행을 하는데요. 이제 여기서의 서베이는 뭐 다음과 같이 뭐 빅5, 뭐 여러 가지 실제 공신력 있는 어, 설문 조사를 통해서 학생들의 뭐 성적 상태 혹은 스트레스 상태 등등을 조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중에서 우울증 지표에 많이 사용되는 PHQ-9이라는 설문 조사를 이용을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라운드 트루스이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은 여러분들께 공개는 하진 않았고 제가 다 전처리를 해서 여러분들께 제공을 하였습니다. 근데 사실 공개된 데이터셋이기 때문에 PHQ-9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접근이 가능하시고요. 이런 PHQ-9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했는지 그리고 PHQ-9이 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왼쪽에 보시는 게 실제 PHQ-9의 질문입니다. 그래서 실제 그 학생에 대해서 그러니까 피실험자, 이 설문조사 응답자가 어느 정도 우울한지에 대해서 체크를 하는 거고요. 이러한 PHQ-9은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국어로 번역이 돼서 실제 학교에서도 이런 주기적으로 테스트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자신의 우울증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PHQ-9이라는 설문조사가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됩니다. 실제 정신의학과에서도 많이 사용이 되고요. 그리고 이런 우울증 지표에 대해서 이 오른쪽 아래를 보시면 이제 스레드 컷을 5점으로 해가지고 5점 이상부터는 이제 경도 우울증부터 중증 우울증까지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프로젝트에서도 실제 스튜던트 라이프 데이터셋의 엑셀 파일을 보면은 저런 식으로 실제 학생들이 제출했던 그 다트머스 대학교 학생들이 그 학기가 시작하기 전과 후에 진행했던 PHQ-9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각 문항에 대해서 이제 체크리스트를 다음과 같이 엑셀표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 매핑을 해가지고 실제 0부터 3점까지 점수를 매핑을 하고 그 매핑된 점수를 썸을 해가지고 보시는 것처럼 최종적으로 이렇게 점수를 바꿨잖아요. 그리고 나서 썸을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5점을 스레드로 기준으로 해서 5점 이상은 우울증이 있다. 그리고 5점 이하는 우울증이 없다라는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으로 심플리파이해서 여러분들께 제공을 하였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그라운드 트루스를 위한 풀 프로세싱이기 때문에 사실 선 프로젝트나 아니면은 실습 문제에 나갈 때 크게 언급을 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후에 이런 쪽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직접 데이터를 다운받으셔서 확인하시면 더욱 더 이렇게 데이터 처리하는 것들에 대해서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6주차 때 여러분들이 실습 문제 푸셨던 거가 똑같습니다. 이제 수면 시간이라고만 이야기를 했지 결국 이번 텀프레타 하시면서 느꼈겠지만 수면 시간에 대한 피처를 6주차 때는 그냥 여러분들께 제공을 하였고요. 그 제공한 걸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은 그냥 클래스파이어를 붙여서 분류를 했었죠. 그때 로지스틱 리그레션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런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여러 파인 튜닝을 해서 성능을 가장 높게 올리려고 많은 분들이 노력하셨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78%를 찍으신 분도 계시고요. 그래서 단순히 슬립 피처로 뽑은 그런 피처, 슬립과 관련된 EMA 데이터로 뽑은 피처를 이제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가지고 여러 튜닝을 하셔서 78%까지 성능을 달성하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6주차 문제에서는 이제 피처를 만들어서 그냥 제공을 했다면 이번 턴 프로젝트는 그런 피처를 만드는 게 아니라 직접 그 로우 데이터라고 할 수 있는 어떻게 주어진 그 데이터 그 자체에서 실제 유의미한 데이터들을 파싱을 하고 그 파싱한 걸 가지고 피처를 만드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이번 턴 프로젝트에서 진행을 하셨을 거고요. 그리고 더 다양한 피처 리프레젠테이션에 따라서 실제 성능이 더 향상되는 것들을 확인하셨으면 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확인하셨을 거라고 믿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디테일하게 이제 스켈레톤 코드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제 턴 프로젝트 문제죠. 그래서 실제 이제 스켈레톤 코드를 보시면 실행을 한번 했었는데 처음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메뉴에 보시면 어,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데이터셋을 보시면 다 알겠지만 직접 그 로우 데이터, 그 스튜던트 라이프 데이터셋에 주어지는 제이슨 파일이나 아니면은 뭐 엑셀 파일 등 그 로우 데이터 자체를 여러분들께 제공을 했어요. 6주차 때는 피처가 담긴 그냥 어, CSV 파일만 제공을 했다면 이제 실제 그 스튜던트 라이프 데이터셋을 제공했던 파일을 그대로 제공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앞에 부분에 로더 부분이나 파싱 부분을 제가 거의 그냥 스켈레톤 벡터에서 짜서 제공했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잘 안 보시고 넘기셨을 텐데 그래도 해설 영상에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그 저희가 제공을 했던 트레인 Y와 샘플 서브 및 CSV 두 가지 파일을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각각을 살펴보면 어, 먼저 그 트레인 Y CSV 파일과 샘플 서브 및 파일을 보시면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유저와 라벨. 그래서 그 라벨은 아까 방금 PPT를 통해서 설명드렸듯이 PHQ-9 스코어 스레드 컷을 기준으로 0일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을 해서 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라벨 값들 제가 프리 프로세싱 해서 드린 그 값들이고요. 그리고 유저입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뭐 데이터들이 다 정리되어 있는 형태로 트레인 뭐 CSV 파일이 제공됐지만 본 스톰 프로젝트에서는 사실 유저만 제공을 해드렸고요. 그러니까 전체 학생 중에서 얘를 트레인으로 써라. 그리고 전체 학생 중에서 얘는 테스트로 써라라는 그 샘플 서브밋에 있는 유저를 제공을 해드렸습니다. 여기서의 라벨은 다 1111로 되어 있어서 아마 그대로 제출하셨으면 베이스라인을 다 못 넘기셨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제공한 CSV 파일은 결국 트레인 Y와 샘플 서브밋 두 개이고요. 그래서 이 각각의 파일에 있는 유저들을 일단 파싱을 합니다. 왜냐면은 실제 로우 데이터에서 그 유저에 해당하는 데이터들을 불러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다음과 같이 그 판다스처럼 이런 유저라는 컬럼의 데이터를 파싱을 하고요. 그리고 그 데이터를 파싱해서 개수를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오픈된 퍼블릭 데이터셋을 제가 그냥 5대 0.5, 0.5 비율로 랜덤 스플릿으로 나눠가지고 아마 동일하게 나눠졌을 겁니다. 그래서 그 나눠진 데이터셋을 가지고 처음에 컨캣을 합니다. 왜냐하면 컨캣을 하는 이유는 컨캣을 하고 지금 소트를 했죠. 그래서 컨캣을 하고 소트를 한 이유는 어쨌든 로우 데이터이기 때문에 뭐 부분 불러오셔도 상관없는데 조금 더 편리하기 위해서 유저라는 토탈 유저라는 걸 만들어 놓고 그 유저를 기준으로 로우 데이터를 파싱하기 위해서 사실 그냥 컨캣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보시면 앞에서 이렇게 0번, 1번은 트레인 셋, 2번은 테스트 셋, 3번은 트레인 셋, 4번은 테스트 이렇게 나뉘어 있던 거를 컨캣을 통해서 이렇게 한 번에 소트해서 실제 이 트레인 테스트도 상관없이 모든 유저를 다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각 로우 데이터라고 할 수 있는 폴더 안에 있는 슬립과 관련된 소셜과 관련된 혹은 액티비티와 관련된 로우 데이터를 불러옵니다. 그래서 불러오게 되면은 뭐 예를 들어서 하나를 볼까요? 그래서 슬립에 대해서 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저 GLOV라는 글로벌 통해서 부를 수 있는 거는 그 폴더 안에 속한 파일들을 다 파일명 그리고 파일 경로들을 다 불러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불러오게 되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예시로 하나의 경로를 불러올 수가 있었고요. 그러면 이제 이 경로를 불러온 걸 통해서 실제 이 부분에서 어떤 작업을 하는지 보여드리면 어,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제가 한번 올렸는데 PDB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면은 실제 여기서 디버깅이 걸린 거죠. 빨간 홍을 만들듯이. 그래서 여기 사용되는 토탈 유저 K라는 변수를 보면 실제 유저 00이라는 게 이 슬립 i에 있냐라고 물어보는데 지금 있게 되죠. 그러니까 if문으로 들어왔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TMP라는 리스트에다가 하나씩 쌓아주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실제 데이터는 00번부터 59번까지 총 60명에게 학생들에게 모았습니다. 근데 사실 논문에서 보시면 학생들이 모두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성실히 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학생들이 빠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설문조사를 빼먹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학생들이 빠졌기 때문에 총 60명의 학생들을 모았지만 결국 46명의 학생들만 데이터셋이 온전히 살아있는 거고요. 그 설문조사 기준.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데이터들만 파싱해오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유저가 있는 토탈 유저 리스트에 있는 그 학생들의 패스만 이런 식으로 파싱을 해서 가지고 오게 되는 거고요. 맞지? 네,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지고 왔으면 이제 이 부분부터 이제 MT 모듈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채우셨을 텐데 사실 어 저는 일단 나이브한 방법으로 해설 영상이기 때문에 가장 쉬운 방법으로 했지만 이제 여기에 간단한 알고리즘을 짜서 좀 더 코드를 컴팩하게 작성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작성하셔도 사실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스켈레톤 코드에서 제가 원래는 definition이란 파일을 통해서 다 제공이 되는데 제가 한 번 더 다음과 같이 적어놨어요. 그래서 실제 1번을 선택했을 때 그 1번이라는 거에 실제 인덱스 값이고 1번은 그거에 대응되는 값이 뭐 내가 3시간 이내로 잤다, 3시간 30분 잤다 이런 실제 값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매칭되도록 데이터를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데피니션에 정의된 그 내용을 보고 맞게 이런 식으로 뭐 저 같은 경우는 다 if, else, if로 사용을 했는데요. 이렇게 간단하게 작성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 인덱스가 실제 값이 아니고 그 인덱스에 매칭되는 값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그 컨셉만 이해를 하셨으면 이 코드가 길게 짜야 돼서 혹은 라이브에서 좀 귀찮은 분들이 귀찮긴 하겠지만 크게 어려움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행을 하면 되고요. 여기서 또 베리굿 뭐 이런 것들을 스트링 기반, 텍스트 기반의 것들을 어떻게 숫자로 매칭을 해야 되냐라고 생각하시는데요. 그냥 라벨 인코더 사실 사용하셔도 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4321로 제가 그냥 임의로 지정을 한 거고요. 이거에 대해서 뭐
라벨링 코드로 하셔도 사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셜에 대해서도 보시면 소셜도 질문에 대해서 답을 보시면 내가 진짜 얼만큼 만났냐에 대한 이야기고 그 만난 거에 대해서 이제 사람에 대한 수기 때문에 저는 그냥 그 최소값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0, 5, 10, 20, 50, 100 이런 식으로 최소값으로 잡았고요. 이것도 뭐 저 구간에서 평균을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맥스 값을 쓰셔도 되고 저는 크게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저는 최소값으로 설정을 하였고요. 그리고 인제 내가 혼자 일하는 시간과 내가 다른 사람과 일하는 시간 퍼센트, 그리고 내가 혼자 쉬는 것과 다른 사람들과 함께 쉬는 것들에 대한 퍼센티도 저도 그냥 다 미니멈 값으로 동일하게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차이는 어 네, 차이는 인제 0이라고 0이면 0을 넣는데 인제 11%라고 11을 넣지 않고 저는 0.12를 넣었어요. 왜냐면은 그냥 11%니까 0.12를 넣고요.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따라서 아마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다 if else 문으로 지금 코드를 공개해 드릴 건데 다 if else 문으로 표기를 하였고요. 어 뭐 이것보다 더 나이스하게 뭐 딕셔너리를 쓰시거나 아니면 뭐 for를 써셔서 간단하게 짜시거나 다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데이터들을 결국 앞에서는 파싱을 한 건데요. 이제 실제 제이슨에서 그 데이터 값들을 불러오고 가져오고 거기에 대한 대응되는 값들로 넣어주는 게 위에서 empty 모듈 1에서 empty 모듈 1에서 여러분들께 요구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크게 어려움은 없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으로는 인제 이렇게 파싱을 했으면 인제 이걸 가지고 피처를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본 프로젝트에서는 인제 통계 기반의 피처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오버뷰에도 나타냈지만 실제 이런 통계 기반의 피처들이 많이 쓰이고요. 뭐 요즘은 딥러닝 피처도 많이 쓰긴 하지만 그전부터 인제 통계 기반의 피처들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인제 그런 여러 논문들을 참고를 해서 실제 가장 나이브했고 가장 간단해서 통계 기반의 피처를 기술하는 방법들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스켈레톤 코드에서 뭐 이런 식으로 describe 쓰면 바로 통계적인 어떤 수치들이 나오고 그걸 피처로 쓸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진행을 했고요. 그때 인제 데이터 타입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난 값을 넣어 줬기 때문에 그 난 값에 대한 처리 때문에 아마 그러니까 오브젝트라는 게 결국 스트링이나 뭐 난이나 인티저나 이렇게 다 섞여 있는 걸 거예요. 그러니까 플롯이나. 그래서 그 여러 데이터가 종합된 걸 오브젝트라고 하고 아니면은 그 플롯 데이터라고 하는데 모두 데이터 타입을 맞춰 줘야지 뒤에서 뭐 임퓨터나 이런 거 쓸 때 용이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데이터 타입을 변경해 줬습니다. 그래서 뭐 예시로 people hour라는 데이터가 기존에는 오브젝트 타입인데 이제 as 타입을 통해서 데이터 타입을 변경을 해 주는 거고요. 이런 플롯형으로 다. 그리고 그래서 인제 다 변경을 해 줍니다. 그 각각의 컴포넌트들을 다 플롯 타입으로 변경을 해 주게 되고요. 뭐 토탈 타입은 오브젝트이긴 합니다. 왜냐면 난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뒤에서 처리를 해줄 거기 때문에 일단 차치하고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난 값이 섞여 있지만 인제 플로트 형태로 갖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앞에서 다시 제가 더 설명드리면 트레인 셋과 테스트 셋이 원래 나누어져 있던 거를 저희가 합쳤어요. 그리고 소트를 했죠. 그러면 인제 다시 이거를 실제 트레인할 때와 테스트할 때를 나눠야 됩니다. 왜냐면 라벨이라는 거는 저희가 트레인 셋에 포함된 유저에 대한 그 PHQ-9 인덱스 값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분리를 시켜 줘야 됩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UID라는 컬럼을 추가하고요. 그 각각 UID라는 컬럼에다가 일단은 소트한 상태로 하나하나씩 파싱한 거기 때문에 일단 순서는 지켜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순서가 들어가 있는 대로 토탈 유저 아이디를 넣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부터 유저 아이디를 다음과 같이 넣어 주게 되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질문이 많으셨는데 이 부분은 그냥 이 있는 뒤에 가장 마지막 컬럼에 있는 UID를 앞으로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맨 뒤에 있던 게 이렇게 앞으로 왔다 정도로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가지고 왔으면 인제 트레인 셋과 테스트 셋으로 나눠 줘야 되잖아요 다시. 그러니까 사실 이 과정을 독립적으로 분리하셔도 되는데 그럼 더 코드가 길어져서 그냥 토탈로 한번 진행하고 이제 쪼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트레인과 테스트로 쪼개면 되는데 이 진을 통해서 실제 UID 컬럼이 트레인 유저라는 트레인 유저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실제 트레인셋에 사용된 유저에 대한 아이디만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디에 있는 것들만 파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불 형태로 true냐 false냐가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트레인과 테스트를 각각 보시면 실제 0번째 있는 거는 트레인셋이겠죠. true고 반대로 테스트에서는 false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true, false 형태로 데이터를 나눠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시 중괄호 안에 넣어서 그 해당 데이터만 파싱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면 되고요. 그랬을 때 이런 식으로 트레인셋이 지금 보시면 0번째, 1번째, 그리고 3번째니까, 세 번째니까 0번째, 1번째, 세 번째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파싱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장 앞에 UID라는 건 사실 저희가 이렇게 분리하기 위해서 임의적으로 넣어준 거고 실제 피처를 기술할 땐 필요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인덱스 로케이션을 통해서 네, 그 첫 번째 컬럼에 대해서 제거를 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이후의 것만 가지고 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헤드로 해서 보시면 이렇게 UID가 날아가게 되는 거. 드랍으로 날려주셔도 됩니다, 사실. 그래서 크게 문제될 건 없고요. 이렇게 날렸으면 이제 어, 여기서 이제 보시면 이게 실제 헤드로에서 보였지만 실제 로우 데이터를 보시면 이제 총 40, 네, 트레인셋이 23명이죠. 트레인셋이 23명에 각 사람마다 73개로 공통이 되거든요. 그럼 그 73개로 공통이 된 걸 가지고 이제 이 한 로우마다의 어떤 디스크라이브를 해서 그 통계적으로 구해야 돼. 왜냐면 하나의 그 열이, 하나의 행이 이제 그 하나의 유저에 대한 데이터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의 행 값에 대해서 처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처리를 할까 사실 많은 방법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트랜스포즈를 통해서 이 콜럼과 로우를 바꿔주게 되고요. 그렇게 된 다음에 디스크라이브를 하게 되면은 이제 열 단위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트랜스포즈를 하고 보시면 이제 트랜스포즈를 하게 되면은 이제 보시면은 이제 이쪽 행이 이제 73개가 됐고 열이 이제 23개가 됐죠. 그래서 그렇게 한 걸 가지고 이제 디스크라이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디스크라이브를 하게 되면 이제 그 열마다의 그 값들에 대한 통계치들이 다음과 같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실 스켈레톤 벡터에서도 보여드렸듯이 이러한 아웃풋이 나오게 된 거를 디스크라이브 통해서 이러한 아웃풋이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 간혹 4개가 나오신 분들이 있으세요. 그거는 이제 데이터 타입 때문에 오브젝트가 섞여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안 나오고요. 그래서 플로트로 바꿔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운트는 개수이기 때문에 사실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서 저는 이제 뒤에서는 카운트를 제거를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1년에 했던 과정들을 이제 트레인셋과 테스트셋에 대해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MP 모듈 2로 여러분들께 제공이 됐던 부분들이고요. 그렇게 해서 제공을 하면 됐는데 이제 여기서 또 한 가지 이제 질문이 들어온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심플 임프터를 통해서 난값을 처리해 줄 때 왜 데이터 단에서의 난값을 처리를 안 하고 여기서 사용을 하냐라는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지금 보시면 일반적으로 봐도 지금 데이터가 너무 많이 나온 값이 있죠. 이 말은 뭐냐면 아무래도 진짜 리얼 데이터입니다. 학생들에게 휴대폰을 주고 데이터를 수집했기 때문에 미싱 데이터가 너무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런 미싱 데이터들에 대해서 내가 어떤 평균값 혹은 0이라는 값을 처리하게 돼버리면 어, 사실 그 오리지널 데이터가 극소수거든요. 미싱 데이터. 그러니까 미싱 데이터 오리지널 데이터의 비율을 보면은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비율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실제 미싱 데이터가 많은 상황에서 그 난값들을 어떤 평균치를 넣어버리게 되면은 실제 그 수집된 데이터의 어떠한 의미가 희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슬립 패턴을 예시로 들면 어떤 슬립 패턴에서 2시간씩 한 5번 잤다라고 기록이 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3시간 이하로. 그러면 그 사람은 일단 잠을 잘 못 자는 거거든요. 그러면 실제 의학 논문들을 보면은 수면이 부족할수록 이제 우울증과의 상관관계가 높다라는 근거들이 있는데 연구들이 있는데 근데 그 5개의 데이터에 대해서 실제 대답한 건 이 학생이 5개예요. 그래서 3시간 이내 잤다고 5개를 대답을 잘 했는데 나머지는 다 난이 되겠죠. 근데 그 난값을 어떻게 보면은 이 5개에 대한 평균을 채워줬을 때는 뭐 된다라고 하지만 실제 그 난값을 잘못 채워주게 되면은 뭐 다른 전체적인 트레인에 보고 그 난값을 채워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잘 처리를 해줘야 되는 것도 있고
뭐 잘못 처리를 해주게 될 경우 이제 전체 평균의 평균 수면치가 들어가 버리면 이 5시간, 3시간 이내 잤던 이런 값들이 희석이 되잖아요. 평균을 하게 되면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처리를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실제 로우 데이터를 다루실 때는. 그래서 그것보다는 그냥 난값은 난값 그대로 두고 대신에 이제 피처 레벨에서 그냥 평균을 때려서 그 피처, 그러니까 그 데이터에 해당되는 통계적인 피처는 그냥 평균으로 해서 약간 그 부분에 대한 피처의 영향력은 없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피처 레벨에서의 심플 임피터를 사용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지금 테스트 유저 같은 경우에는 11번에 속한 어떤 사람의 통계치가 아예 없어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그 난값을 그냥 그 피처, 왜냐하면 이 사람은 다른 컬럼 예를 들어서 보시면 지금 뭐 스튜던트 워킹 언론이라고 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슬립을 볼게요. 슬립을 보면은 보시면 네, 물론 일부 난이 있지만 그래도 진짜 이 사람이 응답한 거에 대한 데이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최대한 살리고 이제 미응답한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난값을 처리해 주겠다라는 의미로 사실 B처 레벨에서의 심플 임피터를 사용을 한 거고요.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민값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컨스탄트로 바꿔줘서 0으로 넣을 수도 있지만 그냥 심플 임피터를 민값을 사용을 해서 실제 트레인셋에 대해서 핏한 걸 가지고 테스트에 대해서 임피터를 변경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진행을 하면 되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모든 과정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각각 피처가 뽑혔으면 이제 피처 리프레젠테이션에 따른 성능을 비교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슬립 피처만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슬립 피처만 이용을 할 때는 앞에 있는 카운트를 제외하고 1부터죠. 그래서 카운트를 제외하고 진행을 하고요. 그래서 트레인과 테스트 모두 동일하게 카운트만 제외하고 진행을 해서 이제 여러분들께 그래도 한정적으로 준 파라미터 안에서 그리드 서치를 통해서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사실 이 부분은 이제 실습 문제 6번과 동일한 이제 피처가 되겠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쓰면 성능이 더 좋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각각에서 슬립이 아닌 액티비티만 진행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셜만. 그래서 각각을 비교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모두 다 합친 것들에 대해서 진행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스켈레톤 벡터 코드 가장 하단에 결과값을 보여드렸는데요. 보시면 이제 각각을 썼을 때는 뭐 52%, 65%가 나왔지만 이제 이거를 섞어서 했을 때는 82%까지 82%의 성능이 나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Y트레인이라는 게 결국 그 스레드 컷 기준으로 우울증 유무를 판단한 건데 라벨을 보시면 1이 지금 전체 23명 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 6개거든요. 그러니까 왜 임밸런스 문제가 굉장히 심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의학 데이터는 우울증이 있는 표본에 있는 그 사람을 얻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런 의학 데이터 쪽은 되게 임밸런스가 심할 수 있거든요. 데이터 임밸런스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실제 라이브러리에서 클래스 웨이트의 밸런스드 옵션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 과제에서 본 프로젝트에서도 이러한 웨이트 옵션을 밸런스드 웨이트 옵션을 주게 된다면 실제 성능이 더 부스팅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다 실행해서 저장된 것 중에서 성능이 부스팅 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러한 밸런스드 웨이트 옵션을 통해서 학습한 피처를 저장을 하고요. 이거를 더보드에 수출하게 되면 방정했던 거를 수출하게 되면 네, 86.9%의 성능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잘 해주셔서 86.9%의 성능을 달성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데이터를 실제 공개된 오픈 퍼블릭 데이터셋을 파싱하는 방법과 그리고 그 파싱된 데이터를 가지고 피처를 추출하고 그 피처 추출한 것을 이제 부분별로 봤을 때 성능 그리고 그거를 합쳤을 때 성능 그리고 여기에 데이터 임밸런스 문제를
고려해서 실제 클래시파이어를 학습해서 냈을 때 성능이 점점 더 성능 향상이 일어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 프로젝트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확인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의 목표였습니다. 이것으로 톰 프로젝트 1번에 대한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